안녕하세요. 세라비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스타트를 끊는 날이네요. 네,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페미니즘 문학의 아이콘, 그리고 또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상찬을 받는 그런 여류 작가죠. 네, 제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이 책에서도 제가 페미니즘 문학 다시 읽기 이래가지고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했어요. 예, 버지니아 울프는 1881년에 태어나서 194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60세까지 이렇게 살았던 여류 문학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작가인데, 페미니스트들은 버지니아 울프를 페미니즘 문학의 상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런데 왜 버지니아 울프가 페미니즘 문학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이것을 이제 되짚어 보면 1968년도에 리디칼 페미니즘, 그러니까 급진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신진 페미니스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물결이 일어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페미니즘 문학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이론화 작업이 있어 왔어요. 그때 주목한 그 문학가가 버지니아 울프예요.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 그리고 삼기니라는 작품이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삼기니라는 것은 영국의 그 옛날 화폐 단위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자기만의 방은 일단 여류 작가가 되려면은, 여성들이 글을 쓰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은 자기만의 방과 어떤 그런 연간 5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 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버지니아 울프는 케임브리지 대학에도 강연을 여러 번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1925년에 이제 이 책이 자기만의 방이 출판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강연을 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 여자 대학교가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던 그 강연집을 책으로 출판했던 게 자기만의 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과연 이제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장르에 속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만의 방이라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에게 큰 어떤 그런 영적인 영감, 그런 감수성을 자극한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삶이 지금 같지가 않았고, 대학교도 뭐 많이 가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제 버지니아 울프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버지니아 울프를 칭송하는 사람들은 버지니아 울프가 남녀 성차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는 굉장히 상류층 집안 자녀였어요. 부친이 굉장히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고,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그러니까 부유층의 엘리트의 대표적인 그런 여성이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을 썼을 때가 1925년 정도니까, 그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에 속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많은 여러 작품을 남겼죠. 뭐 등대로, 또 뭐 델라웨어 부인, 뭐 그런 책을 남겼는데, 자기만의 방은 페미니즘 문학의 아이콘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은 굉장히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읽고 토론하는 책이에요. 네. 그 책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이 셰익스피어와 똑같은 그런 글 쓰는 능력이 있었으면 과연 여자 동생이 셰익스피어 정도 되었을까? 아마 틀림없이 셰익스피어처럼 되지를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브론테 자매, 샬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그 다음에 이제 풀스방울 물방앗간을 쓴 조지 엘리엇, 그 대표적인 영국의 여류 작가, 그리고 또 제인 오스틴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이렇게 강연을 한 그런 토대로 만든 책이 자기만의 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가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성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이복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비련의 여주인공, 비극의 여주인공, 비극의 여류 문학가로 만들었어요. 그 버지니아 울프는 형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모들이 다 재혼 가정이었기 때문에 전 부인 또 그 아버지가 또 전 부인이 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도합 자녀가 8명이었어요. 그 대가족이었죠. 예, 그럼에도 집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전부 이제 가정교사로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방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 그 유럽의 삶들이 여성들의 삶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버지니아 울프는 굉장히 그 엘리트적인 삶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버지니아 울프가 이복 오빠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한 그런 건 기록으로는 남아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국의 그 상류층 쪽 사람들은 이렇게 좀 성적인 문제가 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다 그래야 되나? 예,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사촌간에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자체가 레즈비언이었어요. 예, 물론 그 레너드 울프와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을 하는 그 결혼 기간에도 레즈비언 애인이 있었고 연인 관계로 되는 그런 여성들이 한 2명 정도 있었고 그 결혼을 했지만 양성애자죠. 버지니아 울프는. 예.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 울프를 얘기를 할 때 블룸스베리 클럽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스 또 이엠 포스터 그 유명한 로저 프라이 같은 그런 아주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 블룸스베리 클럽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클럽의 전통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굉장히 그 비밀리에 의식처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동성애가 어떤 하나의 그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도 레즈비언 성향이 많았고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언니 바네사가 또 있었는데 그 관계도 참 기묘해요. 기묘하고 버지니아 울프가 결혼 기간에도 레너드 울프와 결혼을 해서 결혼 기간에도 또 레즈비언 연인이 있었는데 그 레즈비언 연인도 또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버지니아 울프를 둘러싼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로서는 사실 우리 문화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문화예요. 그것은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버지니아 울프를 페미니즘 문학의 아이콘, 페미니즘 문학의 상징 이렇게 하는데 저는 버지니아 울프는 그 부유한 엘리트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복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이게 평생 트라우마로 살았다.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10살 때부터 이렇게 정신분열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첫 번째 장녀, 이 울프가의 장녀가 정신분열로서 일으켜서 그 집안에서 거의 밀폐된 공간에서 살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제 시골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집안이 어떤 그런 조금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굉장히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막 환청에 시달리고 본질적으로 정신분열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60살에 이제 강에 투신하는데 정말 자기 남편에게 사랑의 어떤 그런 절절한 편지를 남기죠. 사랑하는 레너드, 나는 미쳐가고 있어요. 더 이상 당신이 나의 관계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시하면서 이제 강물에 이렇게 뛰어드는데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광기, 어떤 그런 정신분열증, 그리고 어떤 그런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이런 것이 막 뒤섞여서 자기 자신도 몸을 추스리게 가누기 힘든 여성이었어요. 그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가 한 번도 나는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어떤 그런 뭐 페미니즘 운동에 투신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1910년 무렵에 영국에서 참정권, 여성 참정권 획득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버지니아 울프가 이제 잠깐 뭐 서신을 쓴다든가 우표를 붙인다든가 잠깐 그런 활동을 한 거 있었지만은, 버지니아 울프는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였지, 꼭 여성 참정권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그렇게 버지니아 울프의 그 전기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버지니아 울프를 페미니즘 문학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그리고 페미니즘의 선전 도구로 활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잘 봐야 돼요. 버지니아 울프는 굉장히 불행한 여성이긴 맞아요. 평생 어떤 그런 정신병에 시달렸고, 그리고 그 레너드 울프,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 엘리트였는데 버지니아 울프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살면서 평생을 버지니아 울프를 위해서 희생한 남자예요. 출판사를 만들어서 버지니아 울프의 그 책들을 출판해주고, 그리고 사실 또 성공도 거두었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자기 말이 방도 그 당시 영국에서 베스트셀러였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 문학의 아이콘이라고 칭송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페미니즘의 선전 도구화 되었다는 것을 저는 버지니아 울프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페미니즘의 문학의 아이콘이 아니고, 페미니즘 문학의 어떤 그런 선전 도구로 역할로 남은 버지니아 울프였어요. 네. 저는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오세라비 방송이었습니다.